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질문이 있었는데, 자, 땅이 시원찮아서 집을 짓기가 힘들 것이다. 또 창고를 못 짓겠다. 뭐 이런 사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 고향에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바닷가 지역이라 뻘 땅인데 걱정입니다. 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의 종류마다 또 토질, 지반이라고 그러죠. 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집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다 다른데 그걸 지내력도라 그럽니다. 이 뻘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 다음 질문 보시죠. 지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반반, 그래서 한쪽은 위터, 한쪽은 아래터, 그렇게 하는데 다 석축도 쌓고 이제 땅도 다 다져놨어요. 다져놨는데 비가 오고 나서 가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또 죽이 됐다. 땅이 죽이 됐어요. 그래서 물기를 내고 그랬는데 창고를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위에 터가 좀 안정화되고 다져지면은 이 창고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토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보시죠. 표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반이라는 게 땅이에요. 땅의 허용 지내력도는 최대치가 아니라 이제 안전을 고려한 지내력이라는 거는 지반, 땅이 그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보시면은 뭐 이제 경암반, 딱딱한 돌, 또 연암반은 좀 무른 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단위가 킬로뉴턴 퍼 평방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평방미터당 킬로뉴턴인데 이거를 그냥 톤으로 고치면은 1톤이 9.8 뉴턴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략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10으로 나눠주면은 요 단위가 톤당, 그쵸? 평방미터당 몇 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주 돌덩어리들 있죠? 네? 그런 거 평방미터당 한 400톤, 그 다음에 뭐 좀 적은 게 200톤, 또 뭐 이런 거 100톤, 자갈이 얼마에 자갈이 한 30톤 정도 하겠네요. 왜냐하면 요거 단위가 요걸 우리가 잘 안 쓰던 단위인데 잘 개념이 안 와요. 몇 톤, 평방미터당 몇 톤 하면은 자갈층 같은 경우는 한 30톤, 그 다음에 자갈모래 섞인 게 20톤, 또 모래하고 점토가 뭐 15톤, 또 그냥 점토 모래 뭐 이런 거는 10톤. 아마 뻘쯤 되면은 한 2, 3톤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표에서 볼 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덩어리가 클수록 안반, 돌덩어리 어마어마 크죠. 안반이 부서지면은 뭐 연안반, 경안반 따질 거 없고, 안반이 부서지면은 자갈이 돼요. 자갈하고 모래 섞인 게 나오죠. 자갈하고 모래. 그 다음에 자갈이 더 부스러지면은 모래가 되고, 모래가 더 부스러지면 흙이 되고, 더 부서지면은 점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크기가 굵을수록 클수록 이 지내력도가 크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불리한 게 요 가는 입자예요. 그러니까 점토처럼 또 밀가루처럼 입자가 가늘면 가늘수록 뭐가 작용하냐면 여기에 물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이 가는 입자가 섞이면은 말하자면 뻘이 돼요. 죽이 됩니다. 죽이 되면은 집을 떠받치는 이 지반으로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요 간단한 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요 R이라고 한 거는 지내력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내력도도 되고 뭐가 누르면은 압축에 대한 응력, 대응하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또 이렇게 잡아 당겨서 늘어나는데 견디는 그런 저항하는 힘을 또 인장응력도라고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오늘 땅이 받쳐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있었죠. 이 값이 아까 뭐예요? 지반의 허용 응력도, 안반은 뭐 400톤, 그 다음에 좀 시원찮은 거는 200톤, 뭐 자갈층은 30톤, 모래층 20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요. 뭐냐면은, 제곱미터당 몇 톤을 받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안반이라든지 자갈층이라서 이 값이 크면은, 이게 커져도 되죠.
이거 커져도 되는데, 이게 뻘이다 이거예요, 뻘. 이게 죽이다 이겁니다, 죽. 그래서 굉장히 이 값이 작아요. 이 값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작은 값을 만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줄여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건물의 무게입니다. 건물의 무게.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구조의 건물로 하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 또는 경량 철골 판넬 구조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요 값이 작아질 수가 있죠. 아니면 요걸 만족시켜 주려면은 이 기초, 이 건물이 누르는 요 기초 요 밑부분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해줘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지면서 만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독립기초보다는 온통기초 같은 걸 해주면은 이게 커지죠. 이 기초를 넓게 해주면은 이게 커지면은 이게 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겨울에 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등산화 신고 가면 어떻게 돼요? 푹푹 빠지죠. 왜 빠져요? 등산화 내 몸무게다. 내 몸무게. 근데 이게 뭡니까? 내 발바닥 면적이에요. 발바닥 면적. 근데 이게 너무 작아요. 이게 뭐예요? 눈. 눈이 왔을 때 눈이 받쳐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받쳐줄 수 있는 능력, 이 값이 굉장히 작은데, 내 몸무게는 일정하고, 내 발바닥 면적 일정하고, 이걸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을 넓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눈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설피. 설피라는 게 그거예요. 내 몸무게. 눈은 너무 받쳐줄 수 있는 내력이 약한데 몸무게 일정하고 발바닥을 넓혀줘요. 그러면 안 빠지는 겁니다.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큰 값, 자갈층, 자갈 섞인 안반층, 이런 정도 충분한데 이게 연약층이다 이겁니다. 뻘층, 뻘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거예요. 고민입니다. 내 고향 바닷가에 집 짓고 싶은데 흙이 너무 연약지반. 뻘이에요, 뻘. 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 말뚝을 먼저 받고 거기다 기초를 말뚝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말뚝이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말뚝이 어디에 갔어요? 딱딱한 경질 지반이라는데 도달을 해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받쳐줍니다. 그러면 얘가 얘가 연약 지반, 뻘이 됐든 진흙이 됐든 상관없이 이 건물은 이 말뚝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 말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경질 지반, 딱딱한 이 층이 너무 깊이 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말뚝을 한없이 길게 박을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이 마찰 말뚝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같은 말로 무리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말뚝을 연약 지반에다 그냥 막 박아요. 여러 개를. 네, 그러면 박다 보면 땅도 다져지면서 그게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무리 말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 지반이 연약하다 보면 말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연약 지반 자체를 아주 그냥 퍼내고 다른 자갈층이라든지 모래, 자갈 이런 걸로 채워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치환 방법인데 치환 공법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 연약 지반일 경우에 이만큼 그냥 자기 땅 얼만큼을 소정의 깊이로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 연약 지반은 내보내고 여기다가 자갈이나 자갈 쇠석 그런 골재를 채우고 여기를 다져준 다음에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치환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흙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요게 땅이 저항하는 진해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의 무게, 이 누르는 무게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건물 하중인데 건물 하중은 건물 자체 중량이 있죠. 콘크리트조면 콘크리트 무게, 목조면 목조 무게, 콘크리트조 같은 거 석조, 조적조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 중량하고 적재 하중은 또 뭡니까? 건물 저놓으면 침대도 들어가야죠. 책상도 들어가야죠. 피아노도 올려가야죠. 주방 싱크대며 해가지고 그런 게 적재 하중이에요. 적재 하중. 그 다음에 이동 하중은 뭡니까? 발 달린 사람. 학교 같은 데는 이동 하중이 꽤 크죠. 학생들 꽉 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건물 하중 외에 겨울에 특별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적설 하중도 무시 못해요. 이거 다 합치면 그게 이제 압력, P로서 작용을 하고 요 건물에 기초 바닥과 맞닿는 지반 면적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해서. 근데 이 값은 일정한데 이게 커요.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걸 넓혀주면 만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30톤, 스퀘어미터당 30톤을 받는 자갈 집안이에요. 자갈 집안. 근데 이게 3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면적을 10평방미터만 하면은 이게 만족이 될 텐데 10평방미터를 못하게 생겼어요. 여건상. 그러면은 면적을 넓혀도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말뚝을 박는다든지 피어는 뭡니까? 말뚝처럼 생겼는데 뭐예요?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채워 넣어서 굉장히 이렇게 직경이 큰 굵은 그런 밑에 기초 아래 들어가는 그런 말뚝과 같은 하여튼 구조물을 피어라 그래요. 피어. 말뚝하고 달라서 굉장히 굵죠. 네. 그래서 이런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내력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덩이가 클수록 지내력이 크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모래, 또 모래보다 더 입자가 가는 거 일반 흙보다 모래가 더 가는 점토, 점토보다 더 입자가 가는 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물하고 관계가 됩니다. 물. 이게 다 건조가 된 상태에서는 다져지면은 지내력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요. 근데 어디서부터는 흙 입자에 따라서 물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흙 입자가 굉장히 고와지면은 물과 만나서 물과 함께 죽이 돼버려요. 뻘이 되고. 그럴 때는 지내력이 굉장히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뻘 같은 데는 지지말뚝 같은 거 말뚝을 박아서 집안을 땅을 보강을 한다든지 기초 밑에 구조물을 우리가 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치환공법 그냥 다 확 파내서 수십 차 내보내고 거기 자갈 같은 거 쇠석 그런 걸로 채워서 다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 건축이라든지 토목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해서 견디는 거 얼마나 견디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고강도가 됩니다. 고강도. 다시 말해서 철근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큰데 철근이 단면이 손가락만 해요. 작죠. 이게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는 인장 응력, 인장에 대응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두 분의 충분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지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초 밑에 말뚝을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 기초의 면적을 넓힌다든지 넓히려면 어떻게 돼요? 온통 기초, 그렇죠? 지하실 기초라든지 매트 기초라 그러죠. 그런 기초로 한다든지 뭐 줄기초 같은 경우는 온통 기초보다 어떻게 돼요? 기초 면적이 작아지죠. 면적이 작아지고 또 아니면은 아예 흙을 다 퍼내고 다짐이 좋은 그런 흙으로 바꿔서 뭡니까? 이 값을 크게 해주는 거죠. 이 값이 진흙이나 뻘 같으면 굉장히 작은데 이걸 바꿔줘요. 그래서 이 값을 크게 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치환공법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이 선생님하고 또 구독자 지사님 충분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내력 중요한 건물은 뭐 지내력 테스트를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